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며 동맹, 파트너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지원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과 관련해 양국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는 양국 정상급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And we also have information, as we have indicated publicly, that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has some expectation that those discussions will continue as we go forward, including leader-level discussions, perhaps even in-person leader-level discussions.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면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have also imposed sanctions, specific targeted sanctions, to try to disrupt any effort to use North Korea as a conduit or as a source for weapons going to Russia.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무기 거래를 취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러북 간에 활발하게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하라면서 러시아와의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its arms negotiations with Russia and to abide by the public commitment that Pyongyang has made to not provide or sell arms to Russia. I will also just note that Russia has been forced to search desperately around the world for weapons it can use in its war in Ukraine because of our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and the effects that those have had, which has made it harder for them to get material that they need.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그들이 처하게 될 결과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영내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한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판매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불필요하게 판매해 이러한 분쟁을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만큼의 충분한 탄약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면 양국의 군사협력을 크게 진전시키는 중요한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또 정치적, 전략적 측면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이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만날 가능성과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양국 군사 협력을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러시아를 찾아가는 방식의 만남이라면서 양측의 회담 후 군사협력과 관련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I don't think Kim Jong-un would go to meet with Putin unless they expected to have a big agreement on military cooperation. Now, I don't know the details, but I think a summit indicates that Russia and North Korea are at the point of agreeing to a major increase in military cooperation, which would presumably include exchange of weapons and military technology and potentially joint military exercise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의 포탄과 로켓을 원할 것이라면서 무기 생산 속도가 소진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북한 무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이 훨씬 앞선 러시아가 물량 부족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I think what Russia is probably struggling with now is being able to produce the shorter range systems in the numbers that it needs to kind of replace the stock that it's used, and also to maintain an arsenal of missiles that it might need for other contingencies. And so if it is going to benefit from North Korean technology, that's strange and unusual, and the tables have kind of turned in a way. But I think it's probably because it would be trying to fulfill those quantity kind of needs rather than quality specifically.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적 속셈을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이용해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I think for North Korea, they're very interested in sanctions evasion. So Russia helping with that. Perhaps Russia will, the government will be less restrictive in the proliferation of, know-how on the missile and the nuclear side. They can certainly use that. The North Koreans can also use, food and other material that they need for their own programs and for their own elites and military.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양측은 국제관계 속에 정치적,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서로를 채워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and Russia acknowledging and trying to meet the political and strategic needs of the other. And on the North Korean side, I think the one way in which we saw that was North Korean early recognition of the breakaway provinces that Russia had claimed in the territory of Ukraine, but also North Korea continuing to support Russia in statements that are condemning alleged U.S. imperialism.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특히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지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북한에 추가적인 안도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결국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위협하려는 목적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분석관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육자회담 특사를 역임한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5일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 출연해 북한은 소형화된 탄두를 장착하고 전장에서 보다 실용적인 무기를 생산해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역사적인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은 북한 김정은에게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계산법을 바꿔 북한 문제에 더는 협조적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은 이들 국가들에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에 최근 북한 선박 6척이 새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북한 선박인 달마산호와 부양호호, 토성호,
흥기 1호, 양각도 1호, 부연 1호가 추가됐으며 부연 1호와 양각도 1호는 각각 지난 2월과 5월부터 그리고 나머지 4척은 지난 7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이들 북한 선박들은 모두 중국 선박이 북한 소유로 바뀐 것으로 북한이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실험 등에 따라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과 선박 거래를 한 개인과 회사 등은 모두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운항한 고려항공이 다시 운항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고려항공의 최근 운항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고려항공은 지난달 29일 베이징행 JS151편과 평양으로 되돌아오는 JS152편을 끝으로 9월 6일 현재까지 약 8일째 운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고려항공은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운항이 중단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평양 베이징 노선을 운항했으며 이후 24일과 26일, 29일에 걸쳐 베이징행 항공편이 포착되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마다 평양 베이징 노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발 고려항공 노선도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고려항공의 투폴레프 204 기종이 투입돼 현재 시각으로 25일과 28일 단 2차례 운항 기록을 남겼지만 이 기체는 이후 9일째 평양 순항공항에 발이 묶여 있어 최근 고려항공의 운항은 임시 운항이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